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방산 전시회가 지금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관의 규모가 처음보다 100배나 커졌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직접 방문해서 우리 방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한국관 이 코리아 부스의 면적 처음 참가할 때보다 100배나 커졌네요. 맞습니다.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라고 그러죠. 17일 날 개막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한국 부스가 30제곱미터니까 한 9평 9평이면 그냥 작은 오피스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였는데 지금 24년 만에 올해는 통합 한국관만 통합관. 예, 통합관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통합관만 3,000제곱미터니까 100배가 커진 겁니다. 900 평인가요? 평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로템, 카이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별도의 이 전시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방사청이 운영하는 통합전시관만 이렇게 100배가 커진 거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한화 담당자도 20여 년 전에 왔을 때 한화, 삼성물산, 무역관, 무역협회 이렇게 세 개 기업만 자그만 부서 하나였는데 한국방산의 K방산의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격세지감이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취재기자 얘기 기사를 보니까 한국관 아닌 데를 가기가 힘들더라.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네로라 하는 방산 기업들이 모인 이 이덱스 2025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영상 보겠습니다. Welcome to IDEX and NAVDEX. 우리는 한국에서 온 LIG 넥스원입니다. 네, 그냥 둘러봐도 하루는 필요할 듯한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시회가 열린 중동, 이미 우리 방산 수출의 효자였죠? 그렇습니다. 2013년에 항공우주산업이죠. 카이가 훈련기 T-50을 이라크에 24대를 수출을 했는데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이가 지난해 12월에 이라크에 한국형 헬기죠. 우리가 개발한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헬기 수리온을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방공 시스템이죠.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천궁2를 이라크에 3조 7천억,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그 조단위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면 좋네요. 예, 어마어마한 이 규모를 중동에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이죠. 유명한 천무는 사우디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중동은 K방산의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회 참가자들은 특히 K대공망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아주 오래 머물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중동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천궁2가 이제 중거리 유도 미사일이고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LSAM이라고 해서 장거리 유도 무기 시스템이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관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첫날 17일 날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LIG 넥스원의 부스를 찾아와서 이 LSAM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 LSAM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궁2보다 훨씬 더 요격 범위가 넓은데 고도 7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위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구본상 그 LIG 넥스원 회장이 직접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LSAM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무함마드 대통령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가 2022년에 천궁2를 4조 원어치 수입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LSAM에 대해서도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각별히 선물도 따로 보내고 한국에 왔을 때 찾아갔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도 그야말로 열심히 이 전시회 곳곳을 뛰고 있다고. 예, 김동관 부회장이 뭐 사실상 하나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LIG 넥스원의 구본상 회장도 직접 현장에서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김동관 부회장도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방산업체가 있거든요. 엣지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그 엣지그룹의 CEO와 회동을 했고요. 특히 그 엣지그룹은 2023년 에스토니아의 밀렘을 인수해서 무인 무기 체계 분야의 선두 주자인 그룹입니다. 무인 무기.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엣지와 함께 한화가 무인 시스템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도 논의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오너, CEO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무기라는 게, 무기 체계라는 게 한 번 계약하면 그냥 조단위이기 때문에 총수가 저렇게 뛰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인 겁니다. 자, LSAM은 어떤 무기인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MSAM-2, 패트리어트에 이어 LSAM이 더해지면 교전 영역이 더 높은 고도로 확장돼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LSAM은 적 미사일이 우리 땅에 도달하기 전 조기에 요격하기 위해 고도 40km 이상 높은 곳까지 상승합니다. 그 후 위치 자세 제어 장치로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하는 직경 요격체를 통해 표적에 직접 충돌하여 위협을 바로 제거합니다. 네, 6.25 때 미군 M1을 받아서 몸에도 안 맞는 무기로 싸웠고 총탄도 못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LSAM-2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각종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고 시험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난 1월 14일 날 방위사업청이 LSAM-2, LSAM의 버전 2를 개발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LSAM이 한 70km면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네. 요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고도 요격 유도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이 다층적 방어 요격 체계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산의 특징은 현지 맞춤형 전략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커스터마이징인데요. 중동형 K2 전차. 자, 이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K2M2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미들리스트요. 중동형이죠. 아예 M이다. 현지 네. 맞춤형. 중동 하면 생각나는 게
무더운 거 아닙니까? 덥죠. 사막에서. 고온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서 작전을 해야 된다면 엔진 냉각 성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대전차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자체 방어를 위해서 하드킬 능동 파괴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대전차 무기 나오면은 즉각 발사해서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중동형이니까요. 이 차량이나 전차나 장갑차를 사막색으로 도색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위장 그런 가능한 이 도장을 한다. 이른바 캐모플라지죠. 그렇습니다. 캐모플라이즈하는 그런 조치를 한 맞춤형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무인 차량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시장에 공을 우리 방산이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일머니를 틀어준 세계 방산업계의 큰손 중에 큰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중동 지역이 전 세계의 방산의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판매가 되고 있는 무기의 3분의 1 정도를 중동 국가들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30%.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의 이 전통적인 이 안보 불안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무기 도입량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그런 단체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한 8%에서 5% 수준으로 무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쓴 나라가 레바논이 8.9%였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7.1%, 세계 평균이 한 2.3% 정도니까요. 이 3배, 두세 배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방산무기 도입 수요가 많아서 우리나라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에서도 샀다 하면 억 달러 단위로 사는 그런 곳이죠. 한편 우리 전선에는 또 새로운 무기가 배치됐습니다. 궁금한데, 자, 어떤 무기인가요? 예, KT즘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우레라고 붙였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으로 상징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이 특징이 보면 침투 관통형 열압력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북한의 장사정포의 킬러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최첨단 정밀 유도 기술이 탑재가 돼가지고 이 공산 오차라고 그러는데 사거리 공산 오차, 이 오차 범위가 1 내지 2m니까 가장 정확하고요. 그냥 가서 적중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게 그 장사정포들이 대개 이 동굴진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굴진지를 그냥 파고 들어가서 이 지하에서 폭발하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1, 2m 오차면 그냥 마친다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장사정포 킬러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우레란 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여러분 아시죠? 이걸 순 우리말로 우레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뇌성병력이라고 하는데 이 장사정포 킬러라는 우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2초, 1초. 자, 이 우레, 우리에겐 참으로 뼈아팠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개발이 된 그런 무기죠. 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11월이었죠. 북한이 연평도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왔고요. 그랬죠. 우리 해병 장병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승리한 이 전투를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희생자도 많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해병 장병 2명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당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KT즘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북한은 이미 과거 서울 불바다라는 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대로 장사정포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 700여 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14년부터 5년에 걸쳐서 이 우레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동식 우레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거리도 180에서 300km가 되거든요. 북한 전역이 다 사정권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국 압록강 지역까지도 평양은 물론이고 그렇죠. 압록강 지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네. 아주 정확한 그런 강력한 무기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방공망, 전차, 미사일 등 많은 무기 체계가 거의 국산화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과제도 있죠. 앞으로 우리 K방산이 더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글자 그대로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는 겁니다. 우선 우리 뭐 하드웨어들은 거의 국산화가 됐어요. 다만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엔진과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예를 들어서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명품 1,300문이 수출이 됐는데 네. 이게 그동안은 엔진을 독일산 라인메탈 엔진을 썼었습니다. 우리 엔진이 아니에요? 예,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수출할 때마다 독일이 크레임을 걸 수도 있었어요. 아. 중동적 수출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엔진을 국산화시켰습니다. 아, 100%. 네, 100% 국산화시키고 이집트에서 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집트에 이제 수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에 미사일 탑재 대응 체계가 있는데 이게 록히드 마틴 미국의 록히드 마틴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콧대 놓고 되게 돈 그렇습니다. 비싸게 부르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F-21 개발할 때도 A사 레이더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우리가 국산화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핵심 소재 있지 않습니까? 네. 방산 핵심 소재 열종의 수입 비중이 79%랍니다. 아. 그래서 소재와 핵심 기술,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부장입니다. 국방에도 결국 이것들을 국산화를 더 높여야 우리가 자존심도 세우고 실익도 챙길 수 있다는 말씀. 우리 역량은 반드시 그렇게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